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이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교사 윤상영입니다. 네, 어제부터 전국 4년제 대학의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됐는데요. 21일 수요일까지 진행되는 수시 모집에서는 전체 입학 정원의 70% 이상을 선발하는 만큼 신중한 지원이 필요한데요. 같은 학교라도 전형이 다르면 복수 지원이 가능한 곳도 있고 또 안 되는 곳들도 있어서 꼼꼼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동일한 학교 내에서 동일한 전형이 아니면, 동일한 전형용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제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과 또 종합전형, 또 논술 전형, 특기자 전형, 이렇게 전형 유형에 따라서 복수 지원이 가능한데, 대학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이 동일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복수 지원이 가능한 대학도 있고요. 네. 또 그렇지 않은 대학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성균관대의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 성균인재 전형과 글로벌 인재 전형이 있는데, 이 두 전형은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강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형과 자기주도형 두 전형은 복수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대학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원 전략을 세우실 때 반드시 모집 요강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모집 요강의 어느 부분을 보시면 나와 있냐면 지원 자격 또는 지원자 유의사항 이런 부분을 보시면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찾기가 좀 어렵다 싶으면 굉장히 중요한 것인 만큼 대학에 직접 전화를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에 지원 전략을 세우셔야만 아마 차질 없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원서 접수 마지막 날까지 지원 전략 신중하게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지금 시작합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 상담을 함께 해주실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김태용 선생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수시에서 6회까지 지원이 가능한데요. 예.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 지원이 아예 불가능한 만큼 지나친 네. 하향 지원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예. 근데 학생마다 다 다르겠지만 네. 뭐 안정과 적정 상향으로 수시 6회 지원 전략을 세운다면 어떻게 안배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네. 우선 수시는 학생 1인당 6회밖에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네. 점을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평균 4.3회를 학생 1인당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6번을 다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버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유의하셔야 될 거가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안정 2회, 그다음에 적정 2회, 그다음에 상향 2회 정도를 지원을 하라고 이제 해주는데요. 유의할 점은 너무 낮은 대학을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이 원치 않지만 합격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시의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좀 유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전문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6회 지원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마음껏 지원하실 수 있지만 합격하는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정시에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꼭 유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지원 전략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제 김선욱 선생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원 전략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원서 접수 기간 또 특히 이제 마감 시간이 대학마다 좀씩 다르기 때문에 그 마감 시간 확인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마감 시간 포함해서 또 이제 원서 접수 시 여러 가지 좀 주의할 점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 주시죠. 네. 먼저 우리 수험생들은 원서 마감일하고 서류 접수 마감일을 분명하게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학생 같은 경우 예년에 서류 접수 마감일을 원서 마감일로 착각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원을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안정적 지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날짜들의 차이를 분명하게 확인해 주셔야 되고, 원서 접수 마감일은 동일하지만 마감 시간은 또 다릅니다. 5시, 6시, 7시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들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원서 접수 시스템에서 이제 도입된 표준 공통 원서 접수 시스템이 있는데요. 대학 자체적으로 원서를 접수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수원카톨릭대, 광주과기원, 육군사관학교, 경찰대학 등은 공통 원서 접수 시스템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도 꼭 알아두셔서 지원하는데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좀 임박해서 지원하기보다는 미리미리 하는 게 네네. 안정적이겠네요.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는 현재 고3 학생들을 위한 방송 수시 상담은 마감됐고요. 이후로는 예비 수험생인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수시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2-311-5441에서 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해드리는 수시 상담은 실제 입시에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수시 지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국선 변호사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3.74등급, 모의고사는 9월 가채점 기준으로 평균 4.25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리더십, 사회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많은 독서입니다. 희망대학은 가천대 법학과 가천 프론티어 전형, 경기대 법학부 KGU 학생부 종합 1전형, 가톨릭대 법정경학부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는 국선 변호사를 꿈꾸는 3학년입니다. 네, 학생이 직접 전화 주셨는데요. 지금 고민하고 있는 대학들은 어느 정도 마음의 결정을 다 해놓으신 대학들인가요? 네. 네, 오늘 상담은 김태용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태용 선생님께서 오늘 본격적인 네네. 상담에 앞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또 오늘 네네. 상담에서 주목해 볼 만한 핵심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가 리더십, 그다음에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많은 독서라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2학년 1학기 2학기 때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학급 회장을 역임했고요. 1학년 때에도 리더십이 뛰어나다는 담임 선생님의 평가가 생활기록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또 동아리 활동에서 동아리 활동 열심히 했고, 그다음에 독서 같은 경우에도 사회 문제와 관련된 독서를 많이 했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 문제, 끊임없는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 아울러서 1학년 때 10권, 2학년 때 13권, 3학년 때 5권 정도의 이 독서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수시 전략에 짜봐둘 텐데요. 김태용 선생님이 제안해 주신 수시 히든카드 6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수시 히든카드입니다. 학생부 종합 석장, 적성 전형 석장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김태용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네. 수시 히든카드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3장, 또 적성 전형으로 3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신 등급 평균이 3.74등급이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는 이보다 약간 낮은 4.25등급입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을 다 고려했을 때 수능 최저가 없는 수시 전형이 가장 적절한 것 같고요. 그 정시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형으로, 마지막 수로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모의고사 원점수를 보면 한국사를 제외한 원점수의 총 합이 268점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 성적이면 대부분의 인문계 대학에서 영어 반영 비율이 30% 이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영어 성적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판단돼서 대략 충북 지역이나 경북 지역, 강원도 지역 이런 지역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조금씩 상승한다는 점과 그다음에 리더십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사회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이 있고 독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 진로 활동 같은 경우에도 꽤 많이 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내신 같은 경우 약간 단점이 있겠지만 이런 점을 고려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곳으로 지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논술전도 고민을 해보셨겠지만 논술전 같은 경우에는 그 논술을 시행하는 대학 중에서 법학과가 있는 대학이 동국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맞추기가 좀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아서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적성고사 전형 같은 경우에는 법학과가 있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대학의 급은 많이 낮아지겠지만
첫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거의 없고 두 번째는 쉬운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푼다는 조건들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신을 손해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전에 우리 학생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그 적성전형, 적성고사에 대한 준비가 해보신 적이 있나요? 네, 아니, 좀 준비해본 적이 없어요. 네네. 이 적성고사 같은 경우에는 수능 난이도의 한 70% 되는 쉬운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풀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능을 계속 준비를 하시면서 그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 한번 빠른 시간 내에 풀어보는 연습을 하신다면 그거로 준비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도전해 보라고 한번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선욱 선생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앞서 김태용 선생님께서 수능 최저가 없는 수시 전형에 유리할 거다 하시면서 적성 전형을 추천해 주셨는데 학생이 적성 전형을 준비해 보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네. 우리 학생 그 수능도 준비하면서 이 적성 전형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적성을 준비했다면 사실 10월 2일부터 이제 적성 서경대학교가 시작이 되고 네. 아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적성대학은 이제 가천대인데요. 네. 가천대는 10월 3일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이제 애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적성대학들이 거의 수능 이전에 끝나기 때문에 수능 이후에 있는 이제 홍익대 세종 캠퍼스, 한국산업기술대, 고대 세종 캠퍼스, 한시대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대학들은 국어, 영어, 수학 중에 이제 2개씩만 반영하기도 하고요. 3개를 다 반영하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EBS에서 연결되는 그 수능보다 약간 쉬운 정도라서 그 수능까지 이제 집중해 주면서 기출 문제를 가지고 시간 안에 풀도록 노력을 해주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성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네. 우리 학생의 9월 모의고사 가채점 점수를 한번 살펴보면요. 국어가 5등급, 수학 나영이 3등급, 영어가 6등급, 한국사 1등급, 그러니까 생활과 윤리 2등급, 사회문화 4등급입니다. 그래서 예상 평균 등급은 4.25등급이 되고요. 올해 6월달 모의고사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 국어는 6등급에서 5등급을 상승을 했고 수학은 4등급에서 3등급으로 한 등급 상승을 했고요. 영어는 계속 6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과 윤리도 2등급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사회문화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6월에 비해서 9월이 조금이지만, 소폭이지만 이제 상승한 부분이 좀 눈에 띄었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수시 지원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시 지원 가능성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 9월 모의고사 가채점 결과를 통해서 지원 가능한 정시 대학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좀 조언을 해 주실까요? 네네. 우리 학생의 6월 모의고사 성적은 4.63등급이고 9월 모의고사 등급은 이보다 0.4등급 정도 상승한 4.25등급 정도 되겠습니다. 9월 그래서 모의고사 원점수의 총합은 한 268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법학 전문 대학원 때문에 법학과가 있는 대학이 많이 없다는 점에 유의를 해주신다면 이것을 토대로다가 정시를 어디를 지원할 수 있는지만 확인을 해보면 가군 같은 경우에는 공주대학교, 지역개발학부, 그다음에 상지대학교 행정학 전공이 되겠습니다. 이 법학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 점수에 맞춰서 과도 임의대로 결정을 했다는 걸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군 같은 경우에는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나 아니면 평택대학교 재활상담학과 정도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다군 같은 경우에는 그 루터대학교 사회복지학과라든지 아니면 대진대 행정학과 야간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이 원하는 대학과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따라서 대학을 좀 낮추더라도 수시에서 승부를 거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우리 학생의 그 1학년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의 내신 성적을 한번 쭉 보면 점수가 좋은 수들에도 보면 사회가 3.17등급, 국어가 3.6등급, 수학이 3.8등급, 영어가 4.4등급이어서 전체적으로 평균 3.79등급 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학생의 주요 교과별 내신 성적 추이를 한번 보면 국어하고 수학은 4등급에서 3등급으로 한 등급 정도 상승을 했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영어 같은 경우에는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내신 성적이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과목 중에 하나는 영어 성적이 좀 가장 낮고 사회가 가장 좋다는 좀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김태용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수상 경력 독서 활동이고 구름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비는 봉사 활동, 진로 활동입니다. 자,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봉사활동과 진로활동에서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나머지 4개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착실히 해온 학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김태용 선생님께서 조금 더 비교과에 대한 구체적인 좀 평가를 해주실까요? 네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주도적 학습상, 그 다음에 이런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 향상을 위해서 학교에서 노력하는 게 많이 엿보이고 있고요. 그래, 봉사상 같은 경우를 많이 받았는데 리더십이라든지 인성 이런 거에 대한 장점이 잘 엿보입니다. 그리고 NI 경시대회에서 2회 수상을 했는데요. 사회 문제와 관련 내용이면 자기소개에서의 이 내용을 잘 언급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독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학년 때 10권, 그 다음에 2학년 때 13권, 3학년 때 5권을 읽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분야에 대한 독서가 많이 있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그 사회적 갈등 상황, 그 다음에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그 다음에 노력 이런 거가 많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이나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정도로 평가를 했는데요. 자율 같은 경우에는 그 4개 학기, 2학년 1, 2학기, 3학년 1, 2학기 학급 회장 활동을 했고요. 자율 동아리 부장도 하고 있고 그래서 리더십이 엿보이는데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가 생기부에는 정확하게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걸 갖다 자기소개서 2번 항목이나 아니면 3번 항목에 잘 설명을 한다면 유리할 것 같고요.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도 3년 동안 사회 관련 동아리 활동을 참여하고 꾸준히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별화된 우리 학생만의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 모든 학생들이 비슷한 내용이 입력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그 경험, 느낀 점 이런 것들을 자기소개서에 잘 녹아내서 쓰게 한다면 이것도 잘 반영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봉사나 진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시간은 많지만 그 독서에서 언급했던 그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 행동하는 지속적인 그 봉사활동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보완해야 될 점이라고 이제 판단을 내렸고요. 진로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공통으로 한 내용만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만 독특하게 한 내용이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약간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3.74등급으로 그 인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을 지원하기엔 조금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제 법학과 같은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지원하기도 조금 무리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이런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서 리더십이나 성실성, 인성, 교과 우수상, 근데 자기주도 학습상이라든지 탐구 논문 발표상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자기 소개서를 좀 잘 작성한 다음에 그 우리 학생이 원하는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추천하는 대학 위주로다가 서울에 있는 중하위권 혹은 경기도에 있는 대학을 지원한다면 우리 학생이 원하는 법학과를 충분히 지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성적과 비교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김태용 선생님, 우리 학생이 네네. 희망대학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요?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중에서 주목할 만한 대학 한번 화면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1지망으로 가천대, 2지망으로 경기대, 3지망으로 가톨릭대 법학과나 법정 행정학부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학생의 수준과 대학의 수준을 고려해서 제1지망인 가천대 법학과를 가천 프론티어 전형으로 한번 진단해봤습니다. 예. 자, 김태용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학으로 가천대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네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 주시죠.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법학과에 대한 의욕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법학과가 있는 대학 중에서 가능성이 있는 대학과 그다음에 대학의 수준을 고려해서 그중에서 제일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수준이 높은 가천대를 주목할 만한 대학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가천대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까요? 예, 우리 가천대의 특징 화면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천대 가천 프론티어 전형으로 법학과는 올해 12명을 모집하고요. 2년간 경쟁률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8대 1이었고 재작년은 11.46대 1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전형 방법은
1배수에서 서류만 100%로다가 4배수를 모집하고요. 다른 데는 보통 3배수를 모집하는데 4배수를 모집한다는 게 특징이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50%, 그다음에 면접 50%입니다. 보통 1단계 60에 면접 40 또는 1단계 70에 면접이 30 일반적인데 가천대 같은 경우는 면접을 상당히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제출 서류에는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만 들어가고 추천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서류 같은 경우에는 교과, 비교과, 자기소개서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인성,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 기초 학업 능력, 그다음에 전공 적합성을 평가해서 4배수를 모집하고요. 면접은 대면 평가로 성장 가능성, 기초 학업 능력, 인성, 전공 적합성 등을 평가하는데 면접 시간이 다른 대학교의 5분 또는 10분이 아니고 25분으로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면접일이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계획되어 있고요.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2년간 입시 결과를 보면 재작년도 2015학년도 같은 경우엔 4.257등급인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심할 것은 2.6등급인 지원자가 불합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84등급인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었는데 반면에 2.58등급인 학생은 탈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내신이 3.74등급이니까 그 합불 여부는 전공과의 적합성 여부가 가장 합불을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기소개서에서 장점을 잘 강조하고 약점을 잘 방어할 수 있으면 충분히 지원 가능한 소신 지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선욱 선생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제 앞서 가천대의 특징을 우리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실 때 2단계 면접 비율이 50%로 이제 타 대학에 비해서 좀 높은 편으로 이제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그 면접이 중요한 만큼 또 면접 대비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면접 대비 요령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 주시죠. 네, 다른 대학보다 길고 그다음에 이제 전공 적합성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는데요. 가천대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를 숙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성이나 전공 적합성 또는 이제 발전 가능성 이것들에 대한 평가가 있을 때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자기가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큰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왜 이 학과에 지원하고 싶었는지에 대한 지원 동기부터 그다음에 자기가 왜 이 학교에 선발되어야 되는지 선발 요인, 그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에서는 보통 이제 강점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강점이 대학에서 볼 때는 약점으로 평가될 수 있는 요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질문이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숙지하고 이것에 대한 면접 대비를 해주신다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기소개서 숙지가 중요하다라고 조언해 주셨는데요. 자, 김태용 선생님, 이번에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까요? 네네. 우선 광원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인 광원 참비 닌제 전형으로 법학부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모집 인원은 29명이고요. 2년간 경쟁률을 보면 재작년도에는 7.08대 1이었고 작년에는 6.07대 1이었습니다. 가천대보다 경쟁률이 좀 많이 낮았습니다. 전형 방법은 1단계에서는 서류만 가지고 3배수를 모집하고요. 2단계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성적을 60%로 면접을 40%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마찬가지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가 반영되고 추천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서류평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합평가가 되겠고요. 면접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면접평가가 되겠습니다. 면접일은 조금 약간 애매한데 수능 전주인 11월 6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능 최저는 마찬가지로 없고 2년간 입시 결과를 한번 보면 재작년도인 2015학년도에는 국수 영사 내신 4.62등급인 학생이 합격한 사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6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내신 4.01등급인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3.74등급이니까 마찬가지로 전공 적합성이나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장점을 잘 강조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적정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을 또 추천해 주셨는데 네네. 다른 전형도 좀 살펴볼까요? 네, 이번에는 그 적성고사형 전형을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천대 학생부 적성우사 전형으로 법학과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모집 인원은 33명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2년간 경쟁률을 보면 재작년도는 14.46대 1이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16.31대 1이었습니다. 좀 경쟁률이 좀 높은 편이죠. 그다음에 전형 방법은 학생부가 40%고요. 학생부가 60%고요. 그냥 교과만 들어갑니다. 출결이나 이런 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적인성고사가 40%가 들어가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특별히 들어가지 않고 내신이 반영되기 때문에 생활기록부는 자동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서류평가는 당연히 학생부 성적, 교과만 반영하겠고요. 그 적인성 고사를 한번 보면 국어 20문항, 수학 20문항, 영어 10문항이고요. 그래서 총 400점 만점이 됩니다. 그런데 국어는 4점이고 수학과 영어는 3점이기 때문에 국어를 더 잘 맞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적인성고사 시험은 10월 3일 날 있고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2년간 입시 결과를 보면요. 재작년에는 4.16인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법학과 합격자 같은 경우에는 적인성 국수영 50문제 중에서 평균 35.4개를 맞춘 학생이 합격을 했고요. 그다음에 합격자 평균 내신 성적은 3.7등급 정도로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4.16인 친구들도 분명히 합격을 했기 때문에 우리 예상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내신 4.15인 친구가 합격을 했고요. 그다음에 50문제 중에서 평균 38.4개를 맞춘 학생들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격자 70%의 내신 성적은 한 3.57등급인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이 3.74등급이니까 적인성 고사만 충분히 잘 본다면 한 40개 이상만 충분히 맞출 수 있다면 충분히 합격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아보셨는데 어땠어요? 세세한 것까지 다 알려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네,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전략 잘 세우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세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